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빠르게 나누는 공파TV입니다. 한 달 간병비 500만 원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간병 지옥, 요즘은 또 더 심각한 간병 살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몸이 약해지고 아프죠. 85세가 넘으신 분들은 40%가 요양 등급을 받으시고요. 한 40% 정도는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통계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그럴 것이다 또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될 것이다를 또 별개의 물질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노후 대비를 이렇게 할 경우에 내가 건강했을 때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확률 속에 넣어서 둘 중에 한 명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거를 전제로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2024년 1월 17일 기사입니다. 대구에서 또 간병살인 사건이, 그래서 새로운 공공돌봄 정책을 구축해야 된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돌보던 아들이 아빠를 살해한 그런 얘기예요. 작년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사실은 이렇게 기사화되는 내용들은 몇 건이지만 또 이면에 안 드러난 사건들이 있겠죠.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50대 아들이 치매에 걸리신 80대 부친을 돌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50대면 딱 우리잖아요. 네. 우리가 부모님들을 모시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수명은 75세입니다. 임상적으로도 75세까지는 10년, 20년 건강하게 사실 거라고 자신들 하시거든요. 75세를 딱 넘는 순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급속하게 쇠약해지십니다. 본인이 그렇게 약해질 줄을 전혀 상상도 못하고 대비를 못하는 거죠. 내가 병원에서 누워있지 않더라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주구장창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공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또 경험도 있고. 그렇죠. 저도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병원에 계시면서 저희가 갈 수가 없고, 저희 3남매인데 다 각자 일을 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님도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정도에서 어머님이 간병을 할 수도 없고. 네. 진짜 딱 닥쳐보니까 굉장히 실감이 나고 깝깝하고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무조건 그냥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 15만 원에서 한 달 네. 450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17만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그게 이제 증상에 따라서 또 조금 차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그럼 이게 한 달에 500을 벌어도 우리가 지금 쓰기 바쁜데 그 500을 매달 그렇게 간병비로 내야 한다고 하면 어느 가정이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파산하는 가정들이 네. 많이 생기는 거죠. 이 간병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간병비가 너무 비싸니까 뭐 이거 뭐 내 월급인데 내 월급보다 더 비싼데 그러니까 본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특히 젊은 자녀들. 네. 안타깝죠. 또 이제 결혼 안 한 젊은 자녀가 되겠죠. 근데 젊은 자녀들이 뭐 급여가 500 넘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올바른 일인지. 그 자녀의 인생도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 주위에도 작가도 하셨고 PD도 하셨고 이런 분들이 다 그만두고 내려가서 이렇게 간병 비슷하게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분들이 눈에 띄어요. 젊은 분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결혼은 당연히 생각도 못하고 본인의 어떤 계획이 그냥 수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뭐라 할 수 없는 게 본인도 지금 이렇게 삶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굴곡이 많은데 거기에 어떻게 결혼까지 생각을 하겠어요. 또 남의 인생까지 또 망치는 거잖아요. 저희가 전문가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인장기요양협회 대구 지부장 김병덕님이 말씀해 네. 주셨는데, 장기간 간병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맞아요. 맞죠? 네.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죠. 장기간 간병을 하다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가정을 많이 봤다고,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보신 거죠. 네. 간병인을 쓰는 비용이 하루 12만 원 정도. 요건 지금 적은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17만 원까지 합니다. 네. 지금 중증자는 이보다 더 비싸서 서너 달 간병인 쓰면은 돈 1,000만 원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2달 쓰면 진짜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김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을 마치 내가 직접 돌볼 수 없으면 이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이다. 지레짐작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본인의 마음도 그렇고 인식 자체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간병인을 쓰는 것도 돈도 돈이지만 내가 직접 간병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게 더 효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고령이 네. 되고 또 거기에 합쳐져서 질병으로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잖아요. 이런 돌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정말로 심각하죠. 개인 지금 가정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있잖아요. 네. 민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파산 그리고 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정부의 역할이 강화가 돼야 된다. 네. 모두의 생각이고 정부도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방안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될까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돈이죠. 돈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되는 거고 아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세금으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고 특히 이런 간병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의료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죠. 사실은 지금도 의료보험료가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또 인상도 많이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부담스럽고 참 이게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이걸 놓고 그냥 국가에서 해결해라 이 말은 정말 뭐 무책임한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이것을 의료보험 체계로 넣어서 간병비를 해결한다 그랬을 때는 재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미리 그게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어려운 거죠. 우리가 진짜 선거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아야죠.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는 뭐냐면 돈 적게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많은 건 혜택을 주겠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찍는단 말이에요. 보통은. 계속 속으면서도 계속 찍고 있죠. 뻥치는 거잖아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 내가 어떻게 하면 표가 나오는지 그것만 지금 바라면서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합의를 이루고 그리고 또 그 요구하는 우리 시민들도 돈을 어느 정도 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이 네. 이렇게 닥친 분들은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겁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사람들은 그것은 내 문제도 아니고 왜 내가 그렇게 많이 희생을 내야 해야 되냐. 돼? 지금도 의료보험료 엄청나게 되고 있어. 더 어떻게 더 내라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이래서 계층별로 갈등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공빠님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그 네. 의료보험 체계로 들어온 부분은 제가 과타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료보험료를 더 지출하더라도 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간병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걸 목표로 가야죠. 그걸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가정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네. 또 우리 자녀분들도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 공부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살면서 닥친 부분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족 중에 아파서 수술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53곳의 재활 의료기관을 꼭 알아보시고 그곳에 먼저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했다가 또 한참 있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저희 공부한 바와 같이 또 어떤 그 증상에 따라 어떤 건 한 달 내, 어떤 건 3달 내, 뭐 네. 이렇게 해서 빨리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몰라가지고 자기 실비 내면서 또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간병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이 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이걸 알고 계셔야 혹시나 뭐 중풍에 걸리셨다든지 우리 어르신들 골절되셨다든지 나이가 드셔서 무슨 수술해서 몸이 아주 쇠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재활의료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하고 재활을 하셔야 나중에 이런 엄청난 비용을 많이 드는 간병비 지역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부모님보다 자녀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빠르기 네. 때문에. 그래서 큰 수술 하셨다. 그럼 무조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서 치료를 하고 다 일상생활을 복귀를 할 것인지 그 순서를 자녀분들이 먼저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재활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네.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걸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등급을 받으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내가 상황이 됐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등급을 받으셔야 되고 또 상황이 되면 집에서 자녀들이 모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요양원을 충분히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
요양원은 죽어도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녀분들도 우리 부모님은 요양원은 안 보내겠다. 막 이게 효도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간병 지옥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몇 년을 어떻게 계속해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요양원을 미리 좀 관심 가지고 공부도 네. 해보고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양원이 안 좋다 이런 인식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고요. 저는 좋은 곳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들, 그런 곳들을 찾아서 부모님을 모시면 집에서 자녀들이 모시는 것보다 네. 훨씬 더 전문가들 돌봄 속에서 부모님도 삶이 편안해지죠. 그러니까요. 자기한테 꼭 맞는 곳을 찾아야 하잖아요. 실버타운도 네. 마찬가지고 네. 요양원도 내가 몸이 많이 아파서 지금은 딱 요양원 갈 때라 그러면 요양원을 가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사실 자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공부님. 그 노후에 대해서 공부 안 하시는 분들, 고집 부리시는 분들. 저희 실버타운 얘기 막 하면 나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요양원 간다. 그런 얘기 그만해라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이 답답해요. 간병사님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내가 준비를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준비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지금 건강한 것처럼 계속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마음도 안 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더 문제예요.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네. 요즘 간병비가 500만 원을 넘고 그리고 이런 안 좋은 간병 지옥, 간병 살인 이런 말까지 나오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그래도 잘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나 네.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지만 또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고 비극적인 일들은 닥치지 않도록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좀 유익한 주제를 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